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과 사회문화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사회문화에서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주제를 모아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볼까요? 저희 시그니처 랄랄라입니다. 뽀로로 엔딩송이죠. 힘들 때마다 이 음악을 듣게 되면 막 에너지가 충전돼요. 자, 여러분도 다 힘을 내시고 사회문화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아트죠. 자, 다시 왔어요 이제.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입니다. 사회문화를 잘 보는 팁 중에 하나는 이런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신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를 같이 연결시켜서 꼭 기억하시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자, 이제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 보세요. 사회 집단이라고 말을 하려면요, 사회니까 두 사람 이상이 존재해야 될 것이고 그 두 사람 이상들이 서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겠죠. 일시적인 현상은 사회학의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하니 지속적인 그들 간의 경쟁, 협동, 갈등 같은 상호작용 속에서 그들끼리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돼야만 구별이 될 겁니다. 자, 그 사회 집단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집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유개념, 유사 개념이 있겠죠. 자, 군중, 모여만 있어요. 관계, 군집이라고 말을 하겠는데 이런 것들은 지속성이 없어요. 그들만의 아이덴티티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사회 집단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한 구별되는 범주가 되면은 집단까지 승화되지 못하죠.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네요, 빈곤하시네요, 이렇게 말한 건 여성이네요, 이렇게 말한 건 범주이지 집단이 되지 못합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 대학 입시 설명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직업 박람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회 집단이 되지 못하는 거죠. 공동체 의식이 없고 지속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독자성을 갖고 있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이런 부류를 우리는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가족, 회사, 군인이 아니라 군대, 학생이 아니라 학교, 또래 집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여기 일단 먼저 사회 집단과 사회 집단이 안 되는 개념을 구별해 보세요. 학생은 범주가 되고 학교해야 집단이 되는 거죠. 친족은 집단이 되고 종친회도 집단이 됩니다. 가난한 자 또는 사회적 약자, 빈곤층은 범주이지 집단이 되지 못하고 대학교, 회사 모두 다 집단이 되는 거죠. 관중은 지속성이 없어요. 일시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비사회 집단, 여자도 마찬가지 범주가 되고, 군인 범주가 되지만 군대 하면 집단이 되는 겁니다. 성적 소수자든 그들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따라서 집단이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일단 간단히만 요약해 볼게요. 결합의지로 구별하게 되면은 공동사회, 이익사회라 하고, 이때 제발 이익집단 하면 안 돼요. 이익사회라고 합니다. 자, 집단 구성끼리 접촉하는 방식을 놓고 1차, 2차 집단이 되는 거고, 소속감을 갖고 내 집단, 외 집단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갑시다. 이제 또 하나 집단을 배워야 되거든요. 중거 집단도 배워야 됩니다. 일단 공동사회, 이익사회의 구별 기준이 바로 뭐였었죠? 결합의지였어요. 따라서 결합되는 의지가 본능적으로, 운명적으로 만나면 공동사회가 되고, 선택적으로 만나면 이익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익사회를 결사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운명적인 만남에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인 만남에 예가 있을 겁니다. 됐죠?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익사회가 결사체가 되고 자발적 결사체는 그 밑에 하위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익사회가 모두 다 자발적 결사체란 말을 못하지만 자발적인 결사체는 모두 다 이익사회란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보세요. 운명적인 만남이 공동사회가 되고 선택적 만남이 이익사회가 되는 거죠. 김씨 가문, 이씨 가문은 운명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공동사회가 되고, 친족도 여러분 운명적인 만남이죠. 종친회가 틀려요. 종친회는 선택해서 회원이 되어야만 종친 회원이 돼서 집단이 되기 때문에 선택적 결사체가 되는 겁니다. 자, 대학교, 회사 모두 다, 나머지 모두 다 뭐가 돼요? 이익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사회가 되는 농업사회 기반이 됐던 공동사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합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결합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공동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합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갖고 만났다. 그게 바로 이익사회가 되는 겁니다. 자, 1차와 2차 집단은 뭐죠? 구별 기준이? 그렇죠. 접촉 방식이에요. 직접적으로 접촉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비공식적 통제를 하는 게 우리는 1차 집단이라고 하고, 간접적인 접촉을 하면서 수단적인 비즈니스 관계.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식적인 법으로 또는 회사 규칙으로 통제하는 것을 우리 2차 집단이라고 하고, 대표적 예가 회사죠. 2차 집단 대표적 예가. 근데 이 둘은 배타적이 되지 못해요. 1차와 2차가 동시에 갖고 있는 자발적 결사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배웠던 공동과 이익사회는 서로 배타적이에요. 공동이 되면 이익이 안 되고 이익사회가 되면 공동이 안 되지만 1차와 2차 집단은 서로 중복될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내집단과 외집단은 구별 기준이 뭐였죠? 그렇죠. 소속감, 애착감이죠. 그럼 내집단이 되려면 일단 반드시 현재 속해 있어야 되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현재성을 갖춰야 돼요. 만약에 과거에 속했었다면 과거엔 내집단이지만 현재는 내집단이 되지 못해요. 됐습니까? 그럼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집단들 중에서 애착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정도가 돼야 되죠. 우리 회사, 우리 학원. 그래서 이걸 인그룹, 내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소속만 됐다고 내집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외집단은 객관적으로 소속되지 말아야 돼야겠죠. 그러니까 소속되지 않은 집단들 중에서 주관적으로 적대감을 가져야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그들, they 그룹 또는 out 그룹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 외집단이라고 한답니다. 대충까지 구별 기준. 자, 그럼 아까 배웠던 이익사회, 선택적인 이익사회와 자발적 결사체를 구별해 보세요. 이익사회가 큰 개념이니까 이익사회가 모두 다 자발적 결사체를 하지 못하죠. 대표 중에 회사입니다. 회사는 선택적인 이익사회가 되지만 자발적으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지만 자발적 결사체는 전부 다 이익사회란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건 X가 되고 자발적 결사체 이익사회란 말이 O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1차와 2차 집단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가 어떻게 매끄럽게 정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길래 갖고 왔습니다. 자, 이익사회 안에 자발적 결사체가 있고요. 그 자발적 결사체가 다시 이렇게 세수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1차적 성격도 갖고 있고 2차적 성격도 갖고 있죠. 대표적으로 친목단체는 1차적 성격이 강하고 이익과 시민단체는 업무로만 판단되기 때문에 2차적 성격이 강할 겁니다. 이해가시죠? 바로 갈게요. 가족은 대표적인 공동사회죠. 운명적인 만남. 따라서 공동사회는 1차란 말을, 접촉 방식이 1차란 말을 할 수 있지만 1차 집단이 다 공동사회란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1차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익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말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익사회들은 다 2차적 집단이란 말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익사회인데 1차적 성격을 갖고 있는 친목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2차 집단은 다 이익사회란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바로 넘어갈게요. 중고 집단은 자기 행동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집단인데 자기의 삶의 목표를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소속되어 있는 집단과 중고 집단이 일치 않으면 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이 중고 집단의 지위를 배워보는 예기사회가 가능해지는데 부정적인 면도 있죠. 중고 집단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집단과 중고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요.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여기도 속하지 못해서 이렇게 주변 변두리에 존재하는 주변인으로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이 세 집단을 구별해 봅시다. 소속 집단은 객관적으로 현재 소속만 돼 있으면 소속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관적인 애착감을 가져야 내 집단이 되는 거죠. 소속 집단은 다 내 집단이다.
아까 배웠죠? 내 집단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집단은 다 소속 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집단이 다 준거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라고 말하는 내 집단이 자기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가족을 꾸리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단이 다 준거 집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사회 조직이라는 걸 우리 지금까지 사회 집단을 배웠는데 사회 조직은 사회 집단들, 우리가 지금 배웠던 집단들 중에서 더 나아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집단들 중에서 또 다른 요건을 갖춰야만 조직까지 되는 겁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역할이 체계화되어 있는 집단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회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회라고 하고 그들끼리 부닥이면서 사회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 중에서 지속적 상호작용하는 이게 바로 집단이 되는 것이고 집단들 중에서 다시 조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단이냐면 이 더 나아가 이런 요건까지 갖춰야만 우리는 조직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집단이 되지만 가족은 구성원의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고 역할이 분담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까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보세요. 사회 집단 중에서 이런 요건을 갖춰야만 우리는 사회 조직이 된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럼 자발적 결사체는 또 뭐냐? 바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원화된 오늘날 사회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단체를 우리는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고 이 세 가지가 해당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까 배웠죠? 이익사회가 더 큰 개념이고 이익사회가 결사체고 결사체 밑에 자발적 결사체가 있다 배웠습니다. 비공식 조직은 또 어떤 개념이냐면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해야 돼요. 객관적으로요. 그러니까 공식 조직 구성원으로서 비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결성되고 and 사적이야. 공의 반대말이 비공이잖아. 그러니까 사적,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우리는 비공식 조직을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이 중에서 비공식 조직 찾아내봐라. 그럼 공식 조직 내에 기생하는 거기 때문에 뭐뭐 내란 말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보는 방법은 뭐뭐 내란 말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속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에 사적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지를 보시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회사 내 동창 모임 대표적인 비공식 조직이 되고 대학교 내 총동문회는 대학교 내에 있지만 총동문회는 일단 다 졸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학교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공식적인 업무를 추진한답니다. 동문들끼리 이미 졸업한 사람들의 돈을 갖다 모아가지고 회사 발전 기금을 하기 때문에 물론 친목이라는 목적도 갖고 있지만 대학교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식 조직이 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회사 내 노동조합은 추구하는 목적이 사적 목적이 아니죠. 노동자의 권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 있지만 비공식 조직이 되지 못하고 군대 내 사관학교 동문회 이게 대표적인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있죠. 자, 이 두 가지 요건 꼭 기억하세요. 객관과 주관적 요건. 자, 이제 총 정리해 볼까요? 이익사회와 공동사회는 배타적이 될 겁니다. 이익사회의 결사체 안에 이 나머지 세 개가 다 들어갈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자발적 결사체는 어디 들어갈까요?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제 이 둘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학생들이 공식 조직 안에 비공식 조직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공과 비공, 즉 공식인 퍼블릭과 비공인 프라이빗은 서로 한 몸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치 선과 악이 한 몸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비공식 조직이 여기 있다면 공식 조직은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럼 선생님, 비공식 조직이 일로 갈 수는 없나요? 뭐 갈 수 없다고 배웠죠. 근데 왜 자발적 결사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로 비공식 조직이 바로 친목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발적 결사체 안에 친목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 안에 들어가면서 공식 조직과 만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자, 사회집단 안에 이익사회, 공동사회가 배타적으로 있고요. 가족은 어디로 가요? 그렇죠. 공동사회로 들어가야겠죠.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발적 결사체 안에 들어가면서 공식적인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 둘은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회사 내 수용 동호회, 이게 대표적인 비공식 조직이 되는 거죠. 아파트 내, 이거 내가 떴네요. 그럼 이것도 비공식 조직 아니에요? 수용 동호회 똑같은데, 이게 아파트가 공식 조직이 아니잖아. 아파트는 장소죠, 장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친목단체고, 수용 동호회도 친목단체니까 여기 정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둘 다. 그러니까 친목단체는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친목단체는 비공식 조직도 아니면서 공식 조직도 아닌 친목단체가 존재할 수 있죠. 회사 내 노동조합은 아까 했습니다. 회사 내 노동조합, 대학교 총동문회는 자발적 결사체인 이익집단, 친목단체지만 어떻게 한다? 체계를 갖고 있는 공식 조직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죠. 보조 출연자도 어디 들어가요? 아예 집단이 되지 못하죠. 그럼 회사는 어디 들어가요? 그렇죠.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이익사회인 공식 조직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체계를 잡으시면 된답니다. 됐죠? 자, 공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반복해서 자주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합시다. 이상 끝.